영어 문장의 번역을 배우려면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최종 목표는 우리말 책을 읽듯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체계적인 번역 훈련을 통해 정확한 번역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아래의 5단계입니다. 불과 2, 3개월 안에 익힐 수 있는 어렵지 않은 패턴 과정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영어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번역의 스피드를 끌어올려서 우리말처럼 읽으면서 이해하여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리스닝 훈련도 되죠. 영어 듣기도 결국 빠른 번역 과정이므로 독해 속도가 듣기와 같은 속도에 도달하면 저절로 귀에 들리게 됩니다. 물론 아는 만큼만 들리지 모르는 말이나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들리리 만무하겠죠. 절대로 귀가 저절로 뚫리지 않으니 그런 허황된 영어 광고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5단계 중 첫 번째 단계는 모든 문장을 각각의 단문장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5형식에 해당하는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로 분리합니다. 특히 복문장의 경우 이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어와 동사를 찾는 것이며 특히 동사의 시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5형식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이는 각각 단어의 성격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영어는 한 단어가 순서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품사가 변하기 때문이죠. 네 번째 단계는 복문장의 경우 분리된 각각의 단문장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여야 합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복문장으로 연결된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직역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직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적당히 의역을 하면 엉터리 번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뿐만 아니라 영어 고유 개념과 영어식 사고방식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5단계 훈련을 통해 영어 번역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단문장 번역의 첫 번째 단계는 모든 문장을 각각의 단문장으로 분리합니다. 문장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영어 문장이 훨씬 쉬워 보이죠? 그리고 소리내어 읽습니다. 영어는 우리말을 할 때와는 다른 입과 주변의 근육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많이 읽어야, 특히 큰 소리를 읽어야 근육이 발달합니다. 발음이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는 없겠죠. 그럼 읽어볼까요? Well, today I'm so weary. I'm so blue, sad, and broken-hearted. It is all because of you. Life was so sweet, dear. Life was a song. Now you've gone and left me. Where do I belong? It's all for the love of a dear little girl. All for the love that set your heart in a whirl. I'm a man who'd give his life and the joy of this world all for the love of a girl. 단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주어와 동사를 찾고 동사의 시제를 명확하게 합니다. 동사의 시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번역의 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더구나 우리말의 동사와 영어의 동사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It is, 직역하면 가인칭이 존재합니다. 의역은 무엇입니다. 우리말로 할 때는 it는 번역을 하지 않죠. it는 불특정 주체 또는 그 앞에서 언급한 것을 다시 할 때 사용합니다. 영어는 반드시 주어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동사가 있다는 것은 그 동사의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비동사 혼자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가짜라도 주어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인칭이라 그러죠. 예를 들면 날씨에 관한 것은 전부 주어를 it를 사용합니다. 또는 좋은 것이나 나쁜 것, 그런 기분을 얘기할 때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서 먼저 말하는 것이 영어식입니다. It's nice, it's great, it's good. 날씨 경우에는 it rains, it snows 이렇게 하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인사말이 있죠. It is nice to meet you.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반갑다는 말을 먼저 앞에서 하는 거죠. It is great to be here. 여기 와서 대단히 좋습니다. It's good that I'm listening to the music. 그 음악을 듣고 있는데 너무 좋아. 네, 그럴 때도 이렇게 is good을 먼저 한 거죠. 그럴 때 that 이하의 문장이죠. 그래서 that 이하의 문장이 it를 의미한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는 that 이하를 먼저 하고 나중에 it의 문장을 번역하라고 문법책에 나와 있는 것도 있죠. 이때 용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동사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단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오형식 중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의미는 보호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 보호 등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단어의 품사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단어 대신 문장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형식은 단어를 나열하는 순서와 위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영작을 할 때도 매우 유용합니다. It is all because of you. 여기서 보호, 즉 보충해서 설명하는 말은 all이죠. 말 그대로 하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 뜻이겠죠. 여기서 모든 것은 앞문장에서 언급한 I'm weary, I'm blue, I'm sad 이런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덧붙여서 이유를 설명하죠. Because of you. 그러니까 because of라고 하면 뒤에 문장이 올 수 없습니다. 전치사 of가 있으니까 바로 뒤에 명사가 와야겠죠. 이런 명사를 우리가 보통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물론 because of that 하고 문장이 올 수는 있는데 because는 접속사가 되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 복잡하게 쓸 이유가 없죠. 그냥 because 다음에 문장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because 다음에는 문장이 오고 because of 다음에는 단어가 온다고 보면 됩니다. 단문장 영작의 두 번째 단계는 주어와 동사를 찾고 동사의 시제를 파악합니다. I belong to. 원래는 belong 다음에는 전치사 to가 와야 합니다. 여기서는 to를 생략했죠. 수거로 그 내용은 어디에 속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전치사 to가 올 때는 어디로 직접적으로 향한다 이런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Go to school, give to me, say to me, move to Seoul. 이사를 갈 때 돌아서 가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이사 갈 때는 to를 붙입니다. 여기서는 목적어로 where를 쓴 것인데 where는 이미 to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o를 생략한 것이죠. Where do you go to? 이렇게 하진 않죠. 그냥 where do you go라고 하죠. 동사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단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5형식 중 하나가 되겠죠. 의문문을 이해하기 좋은 방법이 평서문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당신에 속해 있습니다. 의역을 하면 난 당신 거야. I belong to you. 내가 당신 건가요?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고 싶으면 평소문 앞에 두만 붙이면 됩니다. 물론 1형식이나 2형식일 때만 해당이 되고 3형식이면 덫을 붙여야겠죠. 단수일 경우에. 그러니까 Do I belong to you?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어디에 속하냐고 묻고 싶으면 where를 그 앞에다 또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where do I belong? 이렇게 붙이는 거죠. 단 어디에 속하냐고 물었기 때문에 you를 생략해야겠죠. 여기서 where에 이미 to의 방향성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to도 생략한 것입니다. 문장의 5형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영어에서 5형식은 단어를 나열하는 순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5형식에 해당하지 않는 단어들은 전부 5형식 뒤에 나열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도 나열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5형식은 단어를 나열하는 그 순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영어 문장은 단어를 나열하는 순서에 의해서 또 위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즉, 그 이야기는 단어의 순서와 위치가 품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사를 모르면 사전에서 단어를 찾을 수가 없죠. 워낙 많은 뜻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뜻을 선택해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품사가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영작할 때도 어떻게 영작을 할 것인가, 즉 단어를 나열하는 그 순서와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게 영작의 기술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번역의 4단계는 복문장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복문장이란 2개 이상의 문장이 구성되어서 한 개의 문장을 갖는 형태인데 그렇다면 분명 문장과 문장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팝송 영어 강의 복문장 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강의 코드는 HPS NB로 나가는 게 복문장 편인데 이건 별도의 과정에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단문장 번역의 마지막 단계인 5번째입니다. 일단 직역을 하고 의역을 하세요. 항상 직역을 하고 의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이 될 뿐만 아니라 영어식 사고와 개념을 이해하게 되며 명작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직역을 할 때는 가능하면 화면과 같이 우리말을 영어의 형식 순으로 나열해서 영어의 순서에 익숙해지면 좋습니다. 영어는 순서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우리말로 의역을 하면 영어의 번역이 정확해집니다. 반드시 정확한 번역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면 번역을 한번 해볼까요? It's all because of you. 그런 것은 입니다. 모두 당신이 때문. 의역을 하면 그런 것들은 모두 당신 때문이에요. Where do I belong? 의문문인데 평소문으로 바꾸면 I belong to where가 되겠죠. 직역을 하면 나는 속한 건가요? 어디로? 의역을 하면 나는 어디에 속하여 있는 거죠? 즉 나는 누구 건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